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또는 복마전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고용세습 논란 그리고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 논란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 질서 속에서 자신들만큼은 치외법권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은 이어서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해놓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끝끝내 거부한 곳이 바로 중앙선관위였다면서 반복적인 북한의 해킹 공격에 노출됐음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을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 해명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것은 결코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성역화된 권력기관의 오만한 모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심지어 중앙선관위 사무처 1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사무처 2인자인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들이 잇따라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강성 특권노조에서나 터질 법한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것 역시 국민적 감시와 견제로부터 고립돼서 벌어진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찬진 사무총장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전남 선관위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채용된 바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충남 보령시의 8급 지방공무원에서 현재 충북 단양선관위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채용 당시 선관위가 채용 공개 모집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추천 등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핀셋 채용으로 알려진 비다수인 대상 채용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송 사무차장에 따른 한자리 공직을 국가직 공무원 채용 경쟁자 하나 없이 나홀로 서류 및 면접 등의 진행을 거쳐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관위의 박찬진 사무총장 딸, 또 송봉섭 사무차장 딸, 이 딸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중앙직, 국가직, 그것도 대단히 선호도가 높은 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된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채용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저 같은 해명을 믿을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계속 반복하면서 뻗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중앙선관위입니다. 그야말로 오만방자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만희 의원은 또 선관위는 비다수인 채용 등 당시 채용 방식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근무 기피 지역이라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치열하게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쉽사리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참고로 지난 5년간 선관위의 7급 공채 경쟁률을 살펴보면 최고 118대 1에서 최저 82대 1까지 이루어졌고 9급 공채 경력 채용직의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지난 5년간 20대 1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은 그야말로 거의 경쟁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경쟁률
혹은 송봉섭 사무차장 딸의 경우는 그야말로 경쟁자 없이 나홀로 서류 및 면접 등의 진행을 거쳐서 합격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채용입니까? 중앙선관위, 당신들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따위 채용을 해놓고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명색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기관이고 당신들 표현을 따르면 더구나 뭐 헌법기관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고위직 자녀 설거머니 채용시켜놓고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고 주장하는 저 오만 방자한 선관위의 버릇을 여러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 고발도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중앙선관위의 저 무소불위 오만 방자한 행태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13개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약칭 전군연합에서 중앙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군연합은 무소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의 헌법기관인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중앙선관위는 국회 정보 유출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와 이적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이번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선거권이 헌법 24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고 비밀투표의 원칙은 공직선거법 167조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다. 국민 전체의 신상정보가 포함되는 선거인 명부를 관장하는 만큼 보안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963년 1월 탄생한 중앙선관위는 1960년 3월 15일 발생한 부정선거를 겪은 후 공명선거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독립적 헌법기관의 지위가 주어졌다. 여타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 114조에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군연합은 이어서 최근 북괴정찰총국이 지휘하는 라자루스의 중앙선관위 해킹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년간 해킹 공격 8번이 있었고 그중 7번이 북괴의 소행이라고 국정원이 밝혔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왜 중앙선관위는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요청을 거부했는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왜 성명서까지 내면서 극구 저지했는가? 북괴 해킹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는 그대들은 무엇을 알고 은폐하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 몰아붙이는 그대들의 작태가 오히려 지극히 음모를 가진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권순일, 노정희, 노태학 등 중앙선관위원장들은 예외 없이 좌파 보호 판결의 과오를 가진 정치 판사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혜주를 상임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정치 편향의 극단이다. 그는 문제의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이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이라크에 해킹이 발생해 동일업체 장비를 사용 중인 선관위에도 해킹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동일업체의 장비지만 이라크 장비는 정보 전송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장비는 정보 전송이 불가능해 해킹 가능성이 없다며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논란 소지를 고려해 국정원의 보안점검보다는 자체 보안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 사용한 장비가 첨단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국정원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하루 만에 번복한 그대들은 이미 상습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후한무치의 상징이 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성명에서 또 총선 중엔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본드 투표지, 신권 투표지 등 참으로 기괴한 투표지들을 선보여 부정선거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더니 작년 대선 중에는 소쿠리, 라면 박스, 비닐봉지 투표함을 사용한 부실한 선거관리로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선관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북괴는 지난 70여 년간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붕괴하고 적화하기 위한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민노총을 포함한 간첩 집단에 내린 각종 지령 중 선거 개입도 포함된 것은 이미 확인된 바다. 북괴가 대한민국 유권자의 방대한 개인정보와 실제 사용한 투표지에 QR코드가 보관된 선관위를 해킹했다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성향이 고스란히 넘어갈 것임이 자명하다. 8차례에 걸친 국정원의 경고를 무시한 저희가 무엇인가? 이 사태를 끝내 방치한다면 우리는 주적과 공모한 여적죄로 그 죄를 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군연합은 그러면서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에 적시 협조하고 검찰은 국민적 불안을 방기하고 북괴의 해킹을 은폐한 선관위를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관위를 비판한 이 성명서를 낸 전군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장교 구국동지회로 13개 단체가 현재 가입해 있습니다. 전군연합에 가입한 군 예비역 장교 관련 단체는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해병대 장교 구국동지회,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육군3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갑종장교 구국동지회, 간부사관 구국동지회, 기술행정사관 구국동지회, 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해군 OCS 구국동지회,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ROTC 구국동지회 등 모두 13개 단체입니다. 이어서 선거관리나 선관위 문제와 별개 일반 주요기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세대 지지율, 2030 세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직전조사,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조사 2일에서 4일 실시한 조사 때와 전체적인 지지율은 동일했지만 유독 2030 세대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직전조사에서 31%였던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대체로 20대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9%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4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직전에 36%에서 48%로 높아졌고 70대 이상 지지율도 17%에서 24%로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체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을 이탈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18세에서 29세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이번 조사가 24%로 동일했고 30대 지지율은 32%에서 28%로 오히려 4%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한국갤럽 측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지지구도가 다시 비등해졌다면서 근래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지지도의 진폭이 큰 편이긴 하지만 양당 격차나 추세로 볼 때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 범인의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소폭 오른 35%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평가는 59%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 씨, 옛날 이름 최순실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송치됐습니다.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안민석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
거짓 광기가 난무했던 그 탄핵정변이 시작됐던 2016년부터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민석은 또 최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개에서 500개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최서원 씨가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 이런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최서원 씨는 2019년 9월 안민석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민석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독일 내 재산과 관련한 안민석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에는 송치하지 않았고,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독일에 요청했던 자료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서원 씨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추가 송치 결정에 대해 안민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서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순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의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안민석이 말한 말들이 지금 다 거짓말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이제 사법 처리되는데, 안민석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뜬금없이 무슨 국정농단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운운하는, 그야말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민석은 재판에 넘어가면 아마 거의 유죄는 기정사실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겠죠. 사실은 2019년에 이미 최서원 씨가 안민석을 고소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찰이 질질 끌면서 수사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 뒤에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작년 8월인가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먼저 검찰로 송치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송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찰이 대놓고 안민석을 봐줬다는 그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위 풍산계 파양 논란과도 관련됐던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장이 부당업무 지시나 갑질 등의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심성보란 사람은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 기록관장에 임명된 인물인데 넉 달 전에 소위 갑질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되고 4개월 만에 해임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성보는 해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심성보 씨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장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 말 중앙징계위원회는 심성보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했습니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심성보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심성보 씨는 일부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성보 전 대통령 기록관장은 지난해 문재인이 재임 중 북한의 김정은에게 받은 풍산계인 고미와 송강이 파양 논란에도 얽혀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퇴임하기 직전 국가기록물 대상인 고미와 송강이를 동물복지 존중 등을 이유로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나와 자신의 사저로 가서도 이 개들을 국가경비로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협약서를 문재인 측의 오종식 전 비서관과 체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사료값 2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의료비 15만원 등 총 한 달 250만원의 지원 예산 편성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가기록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행안부나 법제처 반대 의견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월 250만 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문재인과 부인 김정숙은 고미와 송강이를 국가가 데려가 줄 것을 뒤늦게 요구해 소위 개파양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측은 국가기록물 반출 등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등이 우려돼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 개들은 광주광역시의 우치공원 동물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